보니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하루너머의 브이로그였고요. 안녕하세요. 하루너머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이고요. 지금은 밤 9시 27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곧 퇴사한 지 3개월을 꽉 채우는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는지, 그리고 퇴사한 동안 어떤 걸 이뤘는지 조금 돌아보고 정산을 해보고자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에 다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 대본처럼 써놔가지고 앞에 좀 보면서 읽을게요. 먼저 첫 번째였어요. 주변에서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 어쩌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퇴사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한번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나태해질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질까봐 뭐라도 해보자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실 어린이집을 취직하기 전에 종이접기 채널을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장세로 따지면 지금보다 조회수도 훨씬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은 채널인데 왜 그걸 다시 안 하고 브이로그를 하게 되었냐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제 채널을 알려주게 돼서 학부모님들이 구독자 중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채널에는 왜 퇴사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노동청에 전 직장을 신고도 했죠.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학부모님이 있는 채널에 그걸 올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종이접기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접어가지고 줄 사람도 없고 보여줄 데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제 작품인데도 뭔가 쓰레기처럼 느껴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죠? 휴대폰 카메라랑 영상 편집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만족용으로 1일1 영상을 했었는데 점차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나도 좀 이렇게 큰 유튜버가 돼서 막 광고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채널을 키워보고 싶었고, 근데 일상이 반복적으로 흘러가니까 스스로 이거 너무 맨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맨날 올리면 누가 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부족을 좀 느껴서 영상 주제를 다양히 하고자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걸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나오는 영상이 조회수가 좀 다 잘 나왔더라고요. 약속 있는 날 영상을 딱 찍고 올려서 일주 1영상은 이뤘습니다. 두 번째로, 전 퇴사를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원래 이것도 대학 4학년 때 맛집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협찬을 받아서 좀 식비를 줄여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도 서울에 살 때 처음에는 제가 산 편의점 빵, 카페 신메뉴 또는 예전에 갔던 식당들 올려가지고 강남 맛집, 레뷰 같은 데로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협찬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퇴사했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식비를 좀 아껴보자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 경기도라 그런가 협찬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고 진짜 거의 매일매일 나가서 한 번은 외식을 했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솔직히 식당에 갈 시간도 없고 갔다 와서 이 블로그 쓰는 것도 솔직히 좀 일이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너무 대성공을 해버려가지고 많이 식비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총 66개의 포스팅을 작성을 했고 그 중에서 30개의 맛집 협찬을 받았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 협찬 받은 걸 만약 전부 제 돈으로 먹었으면 저는 벌써 파산했을 겁니다.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맛있는 걸 잘 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애드포스트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제가 글을 쓰면은 글 중간중간에 광고가 달리는데 누군가 그 광고로 들어가서 결제를 하면은 일부 수익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2,000원의 수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적지만 어쨌든 블로그로 수익을 실현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솔직히 간단하거든요. 2월부터 일을 시작하더라도 좀 계속해서
이 수익을 조금 더 늘리거나 또는 협찬을 받아서 쉬는 날 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예정이에요. 계속 하겠죠? 유튜브랑 블로그랑. 세 번째는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증인데 저는 이제 레스토랑 홀 서버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다닐 때도 애초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은 이 직종으로 가고 싶었어서 어린이집 다닐 때 책을 샀었는데 도저히 퇴근하고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남은 업무도 너무 많고 공부까지 하면 새벽에 자야 되고 하니까 그냥 놨었어요. 여름에 책을 샀었는데 결국 퇴사를 하고 책을 산 지 한 5개월, 6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다행히 12월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시험값이 7만 원이었거든요. 떨어지면 안 됐는데 다행히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노는 거. 핑계일 수 있어요. 핑계일 수 있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 진짜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누가 불러줘도 미안해 나 주말에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하고 좀 튕기거나 아니면 일이 없더라도 혼자 쉬고 싶어서 진짜 미안한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하고 솔직히 약속을 못했습니다. 안 잡았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막 1년 이상 못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도 못 보고. 퇴사하고는 솔직히 집에 붙어있던 날을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매일매일 나갔어요. 12월에는 교통비가 1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K패스로 7만 원을 돌려받긴 했는데 스스로 얼마나 싸돌아 당겼으면 17만 원이나 나오냐 하고 좀 놀랐습니다. 퇴사하니까 이제는 뭐 퇴근 후나 주말에 일하느라 또는 피곤해서 못 만난다는 핑계를 안 대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노니까 좋았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12월까지만 딱 쉬고 1월부터는 바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다 보니까 나 돈도 있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1월까지 잘 놀고 2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놀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좀 느꼈습니다. 저도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거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자발적 퇴사라서 퇴사 후에 바로 받기가 불가능했고 상담을 받은 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12월에 다들 좀 일을 그만두고 신고가 확 많아질 시기라서 접수 자체는 11월에 한 것 같은데 조사가 1월 둘째 주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뭐 실업급여를 받든지 할 수 있는데 또 결과에 따라서 이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정 안 됩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저는 이제 새 일자리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전 직장에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인데 똥덩어리 던진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일을 하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처먹은 적도 없는데 저는 여기 진짜 똥덩어리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오래 걸릴 거라고만 하고 언제 나올진 안 알려줘서 실업급여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제일 잘한 거 스마일 라식. 진짜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해요. 지금 시력이 1.2까지 올랐습니다. 원래는 모아둔 적금을 안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월까지 놀려면 어차피 적금을 하나 깨야 되더라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보태야 되고. 그래서 깬 김에 스마일 라식이랑 운전면허를 같이 하자 해서 스마일 라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관련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적금 깬 거를 후회 안 하냐고 물어보면 후회 안 합니다. 돈은 또 벌면 되고 안 깼으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스마일 라식하고 지금 2주
하고 하루 지났는데, 이틀 지났나? 이틀 지났는데 안구 건조가 원래도 심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좀 더 심해지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건조한 사막 느낌도 있고, 그래도 2주 전까지는 건조하면 눈이 진짜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못 뜰 정도로 건조했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그냥 좀 건조하네? 좀 불편하네?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해요. 라면 먹을 때 김도 안 서리고요. 밖에 추운데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면 김이 안 서려요. 일단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근데 아직 좀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위에 옷 벗기 전에 항상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혼자 웃어요. 아 맞아, 나 안경 안 꼈었지?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 중이라면 하세요. 20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이 정도로 좀 편안함을 얻는다? 그럼 저는 적극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상담 잘 받으시고 검사 잘 받으시고 부작용도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적금 깬 이유 중에 운전면허 취득도 있었는데 이거는 못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시험을 딱 보러 가기 전에 학원 상담을 먼저 했어요. 이거 손 이렇게 하면 늙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새 스마트폰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나? 저는 늙은이라 이렇게 합니다. 일정이 꽉 차서 2월 말부터 연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2월 말? 그때 일을 또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없이도 잘 살았는데 굳이 꼭 따야 되나 싶은 생각이 또 생겨서 운전면허는 과감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세이브했죠. 상담 받았을 때 89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 그건 도로에 폭탄을 풀어놓는 것이요. 제 새해 목표가 책 많이 읽기였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소설 읽으면서 좀 막 판타지 세계로도 가보고 연애 소설 읽으면 로맨스 소설 읽으면서 좀 막 설렘설렘도 느껴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는 아예 못 읽었어요. 자꾸 너무 어린이집 핑계를 대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좀 힘들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새해 목표로 주 한 권 이상 읽기였는데 다행히 그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서 뺀질나게 들락날락했어요. 오늘도 다녀왔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만화책인 식객 시리즈를 빼면은 몇 권 읽었는지 보니까 12월에서 1월 2달 동안 10권을 읽었더라고요. 보통 한 달이 8주니까 10권이면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식객도 그 26권까지 읽었어요. 그 만화책이지만 그것도 책 아닌가요? 그것까지 따지면 지금 30권 넘게 읽은 거예요. 다독하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 여행 다니기.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퇴사를 하고 바로 가보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을 보니까 적금을 하나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적금을 너무도 깨기 싫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또 돈을 벌고 나중에 휴가를 좀 길게 얻으면 그때는 갈 것 같아요. 그때는 갔다 와도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나온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 여행을 포기를 하고 겨울에 가는 동남아가 따뜻하고 너무 최고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나 베트남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베트남 한번 더 갔다 오자 했는데 하필 그때 캄보디아 납치행 뉴스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혼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서 납치당하면 못 돌아오잖아요. 신고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갔다 온 게 강릉입니다. 강릉도 여기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치를 그냥 하루 만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1일 영상 한다고 괜히 1일 2일 3일 안 하고 1일 3일 잘 나왔는데 2, 3일은 많이 봤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막 협찬 식당 가고 친구들 만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국내 다른 곳이나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다녀올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일본도 비행기 값이 좀 가고 싶은데 막 삿포로, 홋카이도 이런 데여가지고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내 경주나 인천이나 그렇게 못 가본 데라도 좀 가볼 걸, 부산이나. 근데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하기. 제가 영포자예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알아듣기는 되거든요. 근데 말하기가 안 돼서 바디랭귀지를 막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을 때도 진짜 3년 동안 영어만 꾸준히 3, 4등급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만 하면 끝도 없이 안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옛날에 하던 듀오링고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씩 하는 중이고요. 오늘까지 27일 연속 학습 중이에요. 이게 듀오링고가 접속이 안 하면 그 이목 어플 그림 자체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오후에는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밤 9시가 넘어가면은 시뻘건 앵무새로 변하고 막 이렇게 화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11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9시까지 안 들어갔다고 그 화내는 표정이 너무 보기 짜증나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듀오링고 잘 만들었네. 그렇네. 잘 만들었네. 회사를 한 동안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진 게 있는데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 해라.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할지 말지 고민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상 중에서 오늘 배달음식 시켜와라. 오늘 노래방 가봐라. 오늘 커피 마셔 안 마셔. 오늘 넷플릭스 영화 봐 안 봐. 뭐 이런 것도 많고 저는 좀 고민이 긴 스타일이라 고민만 하다가 한두 시간씩 흘러가면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먹어라. 과식만 아니라면 먹으면 행복하리라. 나 돈 있다. 돈 내고 먹어라. 그래서 먹었고요. 오늘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오늘 해라. 어차피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똑같이 고민하다가 안 한다. 라는 제 스스로의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할지 말지 고민이 되면 웬만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지금 홈코너를 2주째 가야지 하면서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을 저녁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낮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려고 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귀찮고. 지금 노래방을 2주째 안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려나? 지금도 디저트를 배달시켜 먹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1시간째 고민했는데 이 영상 끝나면 그냥 배달시켜 먹겠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재취업하기.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스토랑 홀서빙 쪽으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 식당들이 다 좀 서비스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하는 곳이 많아서 고정 휴무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저는 고정 휴무는 가지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주말에 하루 이상은 쉬어야 되고 연봉도 3,200만 원 이상 주는 곳. 2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막 지원을 했습니다. 왜 레스토랑 홀서빙이냐면 이거 면접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을 했고 학과도 그쪽으로 다녔는데 왜 레스토랑 홀서빙으로 지원을 했냐 했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식당이나 나중에 좀 까델로퍼 같은 고급 레스토랑 경험도 해봤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줄 때 또는 계산하고 나갈 때 손님들이 웃으면은 저도 굉장히 보람차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그 스몰 토크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직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연봉 3,200은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어린이집 연봉이 2,800만 원이 찍혔어요. 근데 그거는 순수 월급이고 야근 수당이랑 또 시에서 주는 처우 개선비, 경기도 처우 개선비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솔직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이랑 지역마다 다른데 저는 3,5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좀 높게 계산하면은. 그래서 최소 3,200만 원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직 사이트에 1월에 이력서를 등록을 했고 여러 식당이나 CS 리더스 관리사가 있으니까 텔레마케터 아니면은 상담사, 학원 컨설팅 이런 데서도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인 곳이었고 그런 컨설팅이나 텔레마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지원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한 10몇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가 넣자마자 진짜 바로 전화가 와서 면접 볼 수 있겠냐 연락이 왔고, 그 중에서 한 6군데는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2군데 정도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를 고르게 됐어요. A 레스토랑은 SPC 계열사라 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복지 포인트 같은 걸 줘서 복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출퇴근 거리도 20분 거리였습니다. 근데 고정 휴무하는 날이 하루도 없고, 심지어 식당 자체도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휴게 시간 1시간 있을 때 나가서 식대 8,000원 주는 걸로 먹고 와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계열사니까 일단 계약으로 장난 안 칠 거고, 복지 포인트 받으면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에서 할인 많이 받겠다 싶었어요. 평소 먹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여기가 근데 월화수목금 면접을 이어서 쭉 봤는데 월요일에 붙은 거예요. 면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고 1월 26일부터 일하는 걸로 그냥 매장에 연락을 해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군데 확실하게 합격을 했고, 화수목 면접을 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B 레스토랑이 마지막 금요일 면접이었어요. 여기는 A 레스토랑보다는 연봉도 적고 출퇴근도 편도 50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일요일 고정 휴무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레스토랑 수준 자체도 훨씬 높았어요. 무엇보다도 면접 볼 때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호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공고에는 여기가 3천만 원이었어요. 좀 욕심을 부려서 3,200을 얘기를 했는데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럴 거면 3,400이라고 얘기할걸 하고 후회는 했지만 어쨌든 3,200에 맞춰준다고 하고, 2월부터 일하려는 이유도 스마일 라식하고 운전면허 따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2월부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면은 자기들도 더 면접을 안 보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나를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약간 더 마음이 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A 레스토랑은 그냥 면접 보다가 좋네요, 1월 26일부터 일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주면 올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박살난 워라밸 때문에 어린이집을 그만뒀는데, 이 B 레스토랑이 일요일 고정 휴무에다가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서 테이블 회전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코스 요리 식당에서 일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테이블마다 한 팀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회전도 거의 없어서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손님이 계속 바뀌면은 또 치우고 메뉴판 갖다 놓고 주문 받고 하고 또 치우고, 이게 반복인데, 코스 요리는 그 고정된 손님만 한번 잘 서빙하고 서비스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힘든 A냐, 조금 적게 주고 우아한 B냐를 고민했을 때, 나 워라밸 때문에 퇴사했었지 하는 생각이 훅 하면서, 주말에 하루라도 쉬고 출퇴근 조금 걸려도 정신없게 일하지 말자, 좀 여유있게 일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B 회사로 결정을 하고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2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근데 식당이 너무 비싸서 저는 거기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여기서 일해 얘기했더니 와 진짜? 한번 갈게 이러다가 식당 메뉴판을 한번 보고 가격을 확인하더니 아루노모야, 나 거기 가면 샐러드밖에 못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일에 적응하는 걸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달라져서 생활 패턴도 다시 짜야 되고, 일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와인 공부를 겸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레스토랑 가려는 것도 있고 식객도 다 읽었고, 어쨌든 그래서 워낙 와인도 공부해보고 싶었던 주종인데 가볍게 알아보고 싶을 때 한번 찾아봤거든요, 학생 때. 근데 생각보다 막 토양 재질부터 기후, 포도 품종까지 딥하게 들어가야 해서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와인이 제 업이랑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지식이라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일에 좀 익숙해지면 와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와인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따면은 스스로 좀 가치를 높여서 또 뭐 몇 년 동안 일 하다 보면은 다른 미슐랭이나 더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직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블로그 이 두 가지 손 놓지 말기. 유튜브는 아직 씨앗 단계라서 충분히 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많이 봐주시겠죠? 아무튼 꾸준히 1년 이상은 다들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1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댓글 중에 같은 어린이께 종사 남자 교사신데 퇴근하고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이분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그 애드포스트가 돼서 2,000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생된 거잖아요. 협찬은 제가 막 돈을 받고 협찬할 수준은 아니어서 음식 제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건 없는 거죠. 뭐 제육볶음집을 가면 제육볶음 먹고 양고기집을 가면 양고기만 먹고 끝. 근데 애드포스트는 제가 글을 쓰고 누군가 광고로 구입을 하면은 수익이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을 꾸준히 써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어쨌든 클릭률이 한 번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자. 그게 앞으로의 목표고, 한 가지 더는 운동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생 운동이랑 담을 쌓고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 건 제 체질 덕분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출근을 보통 오후 2시에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아침 10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준비 시간이랑 가는 시간 뭐 다 빼면 12시까지 2시간이 남거든요. 그동안 뭐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든 나가서 커피 한 잔 쪽 빨면서 도보를 하든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탑시크릿. 아니 헬스장을 갈까? 그게 더 나으려나? 일단은 얘도 습관화를 시켜볼게요. 지금까지 퇴사자 하루 너머의 브이로그였고요. 앞으로는 노동자 하루 너머의 브이로그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꾸준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너무 힘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매일 울 정도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너무 힘들면 저는 저처럼 도망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룬 게 너무 많고 지금 그만두면 그 탑이 막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그만둬도 일자리는 어디든지 있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 정도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뿅.